네, 그 수학적 코딩의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에 무엇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어떤 타임라인이나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일단은 이 시간은 스터디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명확하게 합니다. 이 시간 스터디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각자가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도구가 코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데드라인을 연말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년을 데드라인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년 후에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어떠한 그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반년 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각자가 완주를 하고,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계신 그 전문성과 지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시간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제 일상 중에서 어떤 또 꾸준히 시도를 해봐서 반년 후에 이제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각자가 원하는 크레딧으로 가져가는 형태를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대학원 과정을 꿈꾸시는 분들은 논문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푸시는 것들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어떤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거기서 얻게 되는 새로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사이드 프로젝트 성격으로서 논문을 써서 저널이나 학회에다가 투고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코딩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수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토대로 구체적인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학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령 앱이나 웹이나 혹은 창업 등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어떤 프로젝트들이랑 프로덕트들을 기획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동안 반년 동안에 뭐를 하기를 원하냐면, 저는 구체적으로 앱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길면 한 달 동안은 어떤 작업을 하기를 원하냐면, 그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옵저버로 참석하는 성격들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각자는 각자의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어떤 팀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서로가 조율을 하시면 되지만, 가능하면 개인 프로젝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얻고자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각자 주관적인 기준에서 정의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부딪혀보고요. 일을 해보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실제로 앞으로 더 배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배워내야 합니다. 만약 안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껏해야 그냥 채널에서 뭔가 해보다가 그냥 그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년 동안 뭔가를 본인이 원하는 거를 애써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삶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어떤 걸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지를 남들한테 설득력 있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도구는 사실 그 다음 얘기죠. 코딩은 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좀 불편하고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내가 아는 지식 쟁취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가 어떤 풀고자 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각자의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하지만 각자의 프로젝트를 하는 성격입니다. 성격 이해 가셨죠? 그래서 첫 7월 달 동안은 적어도 그러니까 한 3, 4번에 걸쳐 가지고는 뭘 하기를 원하냐면, 적어도 내가 하려는 거가 어떤 특정 기간 안에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애매한 요소들이 있고 회색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사실은 리스크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본인도 해소가 안 되는 가운데 시간을 몇 개월 이상 쓴다는 거가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너무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2년 동안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전 잡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하는데 최소한 2년 걸린다, 이거는 프로젝트 정의를 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7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가 잘 빨리 정의된 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진행 과정들을 이제 이 시간과 슬랙 등을 토대로 공유들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식들을 미주알고 잘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실제로 프로그레스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과정이 서로한테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정의하려고 하냐면, 저는 반년 있다가 앱을 하나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어떤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그 좀 비판적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요긴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각자에도 좀 들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7월 달 내내 어떤 분들은 그게 정의가 되면 그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면 되고요. 괜찮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속 그것들을 수정하시는 혹은 고민하시는 과정으로서 7월 한 달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맨 마지막 아웃풋을
가능한 한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될 거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명확하게 돼도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정의가 명확하게 안 되면 분명히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도 해보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의미에서 원치 않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아웃풋이 의미 있게 남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어떤 분들한테는 포트폴리오든 논문이든 실제로 앱이든 웹이든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 아웃풋부터 목표부터 명확하게 정의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마지막 그냥 이 얘기로 연희수의 오리엔테이션 성격도 프로젝트의 성격도 실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이과생을 위한 수학 교실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왜 수학적 코딩이냐? 수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생각해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특정 수학 지식을 어플라이한다는 의미로 어떤 이제 좁은 의미로 수학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방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를 일단 7월 한 달을 같이 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쓰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 이해 가시죠? 적어도 7월 한 달 들여가지고 몇 차례 걸쳐가지고 필요하면 수정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 기간 안에 풀기 위해서 뭐가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리스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레코드 중에서 혹시나 민감한 것들은 편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솔직히 레코드는 안 남았으니까 이 중에선 대화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것들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혹은 제가 어떤 것들에서 애매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이 들면 그 부분을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알려주시면 됩니다. 후에도 제가 편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내가 뭘 알고 모르고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냥 각자는 각자의 문제를 그냥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고 저부터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간이 어떤 목적하에서 하는 거냐면 저는 이 어떤 시간에서 만약에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이공계 쪽에 논문을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의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공저자로 이름을 올라갈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 채널 운영을 어떤 깨끗하게 하기 쉽기 때문에 어떤 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부적절한 베네핏을 취하는 형태로 그 어떤 구조도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들은 다 가르쳐 드릴 거지만 제가 거기서 크레딧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것들을 이점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수학 지식이 문제가 된다면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하는 목적이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문제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고민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는 젊은 학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에 논문을 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는 제 어떤 본업으로서 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이드 프로젝트로 할 생각이 없고 저는 오히려 이게 학교에서 살다 보면 그 시간은 좀 상당히 좀 자유로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 예를 들어 티칭이 2개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가는 시간들은 뭐 일주일 중에 뭐 평일 내내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은 많은데 너무 바쁜 그런 게 약간 학교의 삶에 가깝다 보니까 저는 약간 제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창업을 정의하는 그 도구들을 익히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해보고 싶은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근데 학교에 살면 이게 그 연봉이라든가 샐러리가 너무 사실은 볼잘 것이 없거든요. 인더스트리로 가면 엔트리 레벨로 가더라도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 가족들의 희생이나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돈도 좀 벌고 싶어요. 제 목적은 좀 약간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나는 사실 돈도 어느 정도 좀 벌어보고 싶다라는 거에서 내 어떤 그 도구들을 익히고자 하는 게 제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어떤 욕망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제가 뭐를 고민한 거냐면 그러면 나는 돈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싶다. 근데 이게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의미 있는 문제를 정해야 돼. 여기서 의미 있는 문제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실제로 풀어야 내가 이걸로부터 경제적인 보상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게 의미가 부여가 돼가지고 장기간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년 동안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 어떤 삽질할 거가 굴러볼 거 다 굴러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건 해와도 되겠다라고 할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저는 또 이걸 제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좀 끌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요새 어떤 제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개인적으로 많이 봤었어요. 근데 시사 적격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요새 좀 많이 봤거든요. 이게 가출 청소년들이 한국에 한 12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12만 명들 중에서 그 미성년자들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그 폭력을 당해서 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보통 어디서 자는가 보니까 그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찍은 것들을 보니까 쇼핑몰 계단 이런 데서 자면서, 근데 실제로 먹는 거랑 자는 게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을 그 소위 헬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헬퍼들한테 보통 어떻게 컨택을 하냐면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컨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50 중에서 48, 49는 실제로는 다 성매매랑 조건 만남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좋은 얘기들을 하다가 실제로 당연히 다 목적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그거를 알고도 나서요. 왜냐하면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자야 되고, 근데 계단에서 잘 수는 없는 거죠. 쇼핑몰에서 당장 먹을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양질의 헬퍼들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약간 그런 구조들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그리고 근래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젊은 어떤 여자분께서 그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름은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그 여자 한 명이 그냥 본인이 어떤 중학교 딸의 학부생을 가장해서 만나가지고 그 1대1 장면이 되는 장면에서 죽인 그 사건이 굉장히 근래 한국 사회에서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 서로가 잘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신변의 어떤 위협들, 어떤 남자로부터 어떤 스토킹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마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법적인 사각지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실제로는 그 알랑방구도 안 꾸는 그런 피드백 돌아서 실제로 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 싶냐면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필요 조건으로 정의한 것들은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근래 있었던 그런 어떤 여자분이 돌아가신 그런 사건들을 이미의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배제가 되겠냐. 이거를 필요 조건으로 할 때,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그런 성매매 이런 것들을 다 피하는 그런 것들을 필요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하면, 그거를 만약에 제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면 저는 이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을 정의했어요. 그러면 그 앱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클래스는 두 클래스가 있어요. 하나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클래스. 그리고 하나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클래스. 근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클래스는 예를 들어 교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런 그 어떤 사회적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좋은 호의적인 성격으로 돕고자 하는 개인들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는 그쪽이 있고 하나는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근데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가출 청소년들이 막상 나갔을 때 필요로 한 식비랑 어떤 숙식을 기본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것들을 이 두 클래스를 가나서, 그럼 기본적으로 그 사실은 돕고자 하는 경우도 사실 어떤 게 문제냐면 막상 내가 어떤 경우들을 어떤 글들을 보고 딱 하다고 생각해서 돕기를 원했어요. 나 그냥 우리 집 잠깐 이제 자취방 비는데 하루 그냥 와서 자고 가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친구가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쪽에 있어가지고 신뢰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어가 아니라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길거리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 도와줬다가 나한테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 사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입을 받을 때 그 돕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퍼라고 그냥 일단 제 맞는 호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헬퍼라고 호칭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 헬퍼들이 사실 이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성매매를 하고 싶은지 조건만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냐면 등본을 받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될 때, 근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본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이 앱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가족 등본들을 전부 다 제출한 사람이다. 이거랑 랜덤 채팅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랑 비교해보면 선택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될 때 이 사람의 신원들을 정확하게 조회하고 더 나아가서 도움을 앱에다가 필요하면 청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입 시 모두 다 등본을 요구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친구들은 뭘 줘야 되냐면 당장 직접적인 보상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당장 오늘 하루에 먹을 게 필요하고, 당장 오늘 하루에 뭐가 필요하냐면 잘 곳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 앱에 가입해서 실제로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제가 그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게 만약에 앱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만약에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으면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상품권을 주면 돼요. 어떤 먹는 거에 대한 상품권, 예를 들어 모텔도 나중에 가능하면 어떤 제휴가 되는 것들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의 형태로, 그것도 어떤 한 달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데일리나 어떤 위클리나 이런 식으로 주면 폐해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수익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제 어떤 지갑이 아니라, 그 수익 사이트 중에서 어떤 사이트들이 있냐면, 글을 작성해가지고 수익을 주는 얼룩스와 같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매일 글을 하나씩 적어보고 있거든요.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갈 때 뭘 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제가 지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크게는 준비한 게,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일단 내가 이 일 하는데 1,000만 원 써도 되냐, 이거에 허락을 받았어요. 1,000만 원 써도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디자이너를 한 명 실제로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석사까지 미국에서 한 이제 디자이너랑 하루 이제 만나가지고 이 일의 성격을 다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자 성격에 대한 건 내가 구체적으로 해나가면서 필요하면 외주를 조금씩 줘나가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은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너무 애매하다. 근데 이 취지를 듣더니 나 이거 그 나중에 스타트업 하면 스톡 옥션 나한테 달라. 이거 나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해서 지금 거기까지 저는 이거 진짜 일을 저는 성공시킬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그랬을 때 그 수익 사이트 중에서 얼룩스와 같은 사이트에 어떻게 하냐면, 앱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어떤, 만약에 네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항목들을 정확하게 다 적어줘야 된다는 걸 적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예를 들어 뭐 이름, 나이, 지역, 실제로 나온 이유,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움,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들을 어떤 어느 정도 짧게 적으면 그거를 챗 GPT를 시켜가지고 글을 다시 써요. 그 항목들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그 수익을 주는 글을 가지고 수익을 주는 사이트에다가 포스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포스팅으로 그 친구들한테 그걸 상품권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항목들을 적는 것 자체로부터 이게 본인한테 그날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형태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보상을 주고, 더 나아가서 그 글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연결해서 신뢰도를 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 그리고 그 실제로 대화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여러 은어들을 써가지고 성매매나 조건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한 95%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역시나 이거를 챗 GPT를 써가지고 그거를 감시를 시켜요. 그래서 은어 같은 것도 실제로 학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와 같은 걸로 실제로 그리고 이 둘이 처음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은어를 써도 처음에 대화가 되는 형태로 하면서 어떤 그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단어들이 되면 무조건 이 대화가 블로킹이 되도록. 그래서 실제로 다초 청소년들이 그 대화하는 것들 보니까 대부분 사실 대화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조건 만남 얘기를 꺼내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들고 진 빠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애시당초 이 앱을 통해서 하면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받는 층에서는 이게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는 있다가 있고, 그리고 그 도움 주고자 하는 층에도 이게 가입하는 어떤 그 허들 자체는 높으니까 처음에는 진입 장벽이 좀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 어떤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사람들이다. 다른 어떤 경우들에 비하면 이거를 어떤 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장소도 그 어떤 저희가 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맵으로 밀실에서 안 만나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24시 맥도날드도 있고. 그래서 그 만나는 장소들도 실제로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워닝 어떤 메시지를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대1 장소에서 만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열려 있는 공간에서, 뭐 그게 편의점이 되었든 아니면 뭐 맥도날드가 되었든 24시 이런 공간들이 되었든 카페가 되었든, 그런 장소에서 만나고 나서 대화를 충분히 하는, 물론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데 가령 근래에 있었던 그 살인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여자가 실제로 20대 어떤 이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딸내미를 가진 학부모로 위장을 해서 만났거든요. 등본만 받았어도 그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등본과 어떤 민증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해놓더라도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스토킹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늘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길에서 내 특정 골목이나 이런 게 너무나 좀 찜찜하고 좀 애매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경찰한테 뭐 도움 요청하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 오히려 그 나이가 도움을 받는 성격으로 그런 앱에다가 하면, 전 그런 예를 들어 길을 같이 가주거나 할 의향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용도들을 쓰면 이것들은 사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사실 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해봤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어떤
그 가출 청소년들이 시위만 정도 되고 만약에 거기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대1 정도 들어오면 이게 상당히 수요가 되니까 어떤 서버 운영하면서 사실은 벌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서 그리고 이게 어떤 취지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제가 이제 한국에 실제로 방문해 가지고 실제로 정부에다가 그 실제로 애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해 달라. 요새 학교들 그렇게 폐교를 많이 한다는데 그런 장소들을 구체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잘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는 것들을 제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진다면. 그래서 그 어떤 초벌에 해당하는 작업을 제가 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구현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앱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어떤 언어를 토대 어떻게 구현할지 모르지 기본적으로 그 별게 아니죠. 채팅 기능은 구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채팅을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챗 GPT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그 구현할 수 있으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디자인을 꾸밀 수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들을 어떤 기본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감을 잡은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난 차라리 그냥 외주를 줘버려가지고 그냥 이거를 반년 안에 나 이거 정말 완성할 생각을 해봐야겠다. 가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을 실천하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자. 이게 제가 지금 이 수학적 코딩에서 실제로 배우면서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배운다는 의미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식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게 만약에 이걸 제가 안 배우는 가운데 외주를 주면 그만큼 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줄 아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 외주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근데 당연히 제가 이걸 배워야지 그만큼 저한테 돈이 안 들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걸로. 그래서 실제로 1,000만 원 안에 이거를 그리고 실제 1,000만 원 다 쓰겠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안에 이거를 실제로 완성할 생각으로 그래서 연말에 정말로 내볼 생각. 그리고 만약 안 되더라도 거기서 제가 받은 숙제들을 가지고 남은 실제로 예를 들어 반년 더 해가지고 정말로 내년 여름에 이것들을 출시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한테는 목적이고 가능하면 일단 연말에 정말로 성공시킬 생각이다. 라는 거죠. 온갖 난관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7월 동안에 하고 싶은 대화는 좀 일부러 제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가 취지 이해 가시죠? 문제가 충분히 내가 풀고자 하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요. 설득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적어도 이게 되면 저 사람한테 유익이 돌아가지. 라는 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성격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일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안 돼도 된다는 이게 편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위를 걸고 하거나 그런 거랑에 비하면 훨씬 더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시면 좋겠냐면 만약에 잘 안 된다고 칩시다. 어떤 이유가 되든지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배울 게 있게끔. 그래서 안 됐지만 내가 여기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건 내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가 있으면 나중에 그게 반복이 될 때 내가 그거를 해소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필요하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대화라는 가운데 해소를 어느 정도 해 나가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얻고 그리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되 기본적으로 성실히 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목요일날 미팅 있으면 한 전날 정도부터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그만 거 그거 조금 나누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꾸준히 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인 이 시간을 할당함으로써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똑같은 시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중도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어떤 내가 이런 것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어떤 우선순위랑 시간과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문들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실제로 반년에서 1년 잡고 해야지 포트폴리오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정말로 취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었든 아니면 대학원에 대한 게 되었든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진짜 논문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되었든 쓰시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 7월 동안은 적어도 저한테 물론 기본적으로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아무 코멘트들을 안 드린 게 이걸 다 일일이 그 글로 쓰면서 하는 게 너무 좀 비효율적이었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이 시간에 뭘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게 긴 기간 여기서 저는 반년이 어떻게 보면 짧고 길다는 사실 적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남한테 어떻게 빛이 나가냐. 내가 이거 반년 동안 시간을 썼을 때 뭔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게 남들한테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있어 보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도 괜찮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여야 되고 그게 적어도 설득력은 있어야 됩니다. 수긍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 시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확대하고 싶거든요.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뭐냐면, 실제로 이거는 레코드가 남는 시간. 이걸 레코드 왜 남기냐면, 실제로 성공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시켜가지고 채널에서 이걸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10대 친구들이 되었든 50대 친구들이 어르신들이 분들이 되었든 이 시간들 토대로 한 반년 실제로 레코드를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잘 돼서 나간 이것만큼 좋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논문이 됐든 창업이 됐든 앱이 됐든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크레딧들은 각자한테 다 말 이해하시죠? 민감한 것들은 다 편집해 드릴 건데 하지만 이 결과로서 실제로 뭐가 아웃풋이 남는 저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혹시나 해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어떤 지식을 모르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배우면 돼요. 이건 이걸 배우려고 만들어 놓은 시간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거에 도움되는 얘기들은 서로가 주고받자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 뭐 각자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한테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그 어떤 저희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어떤 대학원이나 어떤 연구원 레벨을 할 때 실제로 필요한 건 이런 류의 일을 하는 어떤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어떤 내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내 손에 익혀가지고 프로그레스를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의미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스로 쓰시면 좋겠고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거기서 본인이 얻어가시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 거니까 되든 안 되는 거 여러분들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어떤 레코드로 나누는 의미에서 잘 끝나야 된다는 것에서는 그렇지만 각자에 대해서 판단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판단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제 것만 성공시키기도 바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그래서 혹시 그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피드백들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도 만약에 본인이 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던가 뭐 지금 얘기해 주셔도 좋고 슬랙 얘기하실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쪽으로 해보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제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만 정의를 구체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고 도구는 그거에 맞춰서 찾을 생각으로 그 배울 생각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 어떤 전문성은 순수수학 쪽에 있지 물론 제가 박사를 하기 전에는 약간 C나 이제 엔베디드 프로그램 쪽으로 프로그램으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 알지만 어차피 지금 하려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애시당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만약에 제시해 주는 건 당연히 모든 의미에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각자 돌아가시면서 얘기하시기 전에 혹시 제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 어떤 제 어떤 프로젝트도 그렇고 어떤 이 시간의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들이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완성된 형태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누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좀 전달이 다 됐나요? 네, 김종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수익 구조가 당일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쓰면은 그 글에 대해서 뭐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들었는데, 그게 당일날 바로 발생하는 건가요? 얼룩소 사이트를 제가 활용해 보니까 수익이 적혀 있는 거는 격주마다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주 단위로 주더라고요. 그러면 음, 애시당초 그게 쌓이면 제가 주 단위로 거기서 나오는 게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가입돼 있는 사람 중에서 실내 있는 것들을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온 돈을 이제 모아놨다가 배분하는 형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글들을 따라가지고 그 글로부터 파생이 되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정리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를 거잖아요.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어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얼룩소를 한번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글을 만들어낼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이트에서는 어떤 양질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게 목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글들이 되도록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거기서 각 글들에 대한 수익들을 나한테 알릴 수가 있냐. 그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그것들만큼을 다시 이 친구들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규모가 좀 더 커지거나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초기에 어떤 수익 모델로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점은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을 때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 글에 대한 수익은 좀 나중에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취지가 정말로 좋고 완성된 앱이 있으면 저 이거 투자할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자생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헬퍼들 입장에서 어차피 양질의 글을 보고서 도움을 줄 생각을 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 글 자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발생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네. 혹시 네. 또 다른 분들도 코멘트 있으시죠? 하나 더 네, 있는데 말씀하시죠. 혹시 인증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본을 받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이제 그런 궁금해요. 것들도 조율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그게 뭐가 있냐면 제가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 한국의 경우는 택시 타다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다 취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정말로 제가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정말로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피해갈 부분을 당연히 피하려고 할 겁니다.
네, 좋은 부분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부분 어떤 꼭 제가 한 얘기들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시간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이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뭐를 경계했냐면 네, 그 어떤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각자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정의하고 그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집단지성과 이 꾸준히 하는 것들을 어떤 이제 도움을 받자라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어,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뭐 말씀하실 것도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네, 최시현 선생님 혹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면 음소거. 네. 잠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방금 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드로이드랑, 뭐, 크게 안드로이드랑 애플 해가지고 iOS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두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개발 방법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iOS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청소년들은 iOS를 많이 사용하니까라고 해도 래퍼분들 중에서는 안드로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다 조금 관리를 해나가고 개발을 해나가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조금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개발자들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안드로이드용들은 꽤 이것저것 있는데 이게 iOS는 완전히 다른 얘기로 다들 학을 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둘 다 필요한 상황이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네,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문제부터 이제 당장 난관에 봉착해 있고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나눠야 됩니다. 네, 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안드로이드 쪽에 외주를 받아서 이제 그쪽 기획자랑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요즘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이 개발을 하는 방식이 최근에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굳이 두 번 개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 기획자한테 전달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뭐 요즘 브라우저에 점점 성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인터넷을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만약에 사용할 수 없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도 존재하다는 것도 있어서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코멘트 감사합니다. 뭐 제가 아직 한 게 없으니까 존경하다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지금 큰 난관들이 실제로 있고 다음 주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또 그래서 네, 계속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 것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제선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겠습니다. 그 앱 얘기가 나와서 잠깐 궁금해진 건데요. 그 가출 청소년들이 그 핸드폰 요금은 제대로 납부하나요? 감사합니다. 모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런 문제들도 지금 다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쇼핑몰에 가는 이유가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에 올라와 있는 코멘트에 관한 것도 조금 이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전달드리자면은 HTML5 기반으로 하면은 되긴 되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들을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쁘게 슬라이드가 넘어간다라든지 앱 iOS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알림 같은 거 오는 이런 기능도 최근에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능들이 다 되진 않을 거고 이거를 이제 좀 기획하시는 분 그리고 디자인하시는 분 모두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TML5, 물론 저도 예전에 웹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되기는 하지만 또 다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다 이제 성격이 같죠. 그래서 자기 프로젝트를 더 다루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각자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동안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할 거고 그 7월까지는 끝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그리고 나서 8월부터는 이제 실제로 각자 이제 삽질하고 구르는 그 과정이죠. 제가 그 실체를 압니다. 그냥 어차피 해보면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고 그거를 사실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지금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하시는 바들 알려주시면 완성된 얘기일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떤 한 달 동안 적어도 고민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 진솔하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혹시 간단하게 얘기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저는 그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생, 전산학부 학부생인데요. 제가 좀 느끼고 있는 문제는 이제 챗GPT 같은 모델들을 쓸 때 이 모델이 좀 나를 기억을 못한다? 이런 문제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챗GPT 같은 거를 써보셨으면은 UI로 쓰면 이제 대화를 매번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거의 약간 그 전에 했던 대화 내용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정보가 새로 리셋되는 그런 현상들을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아이언맨 영화 같이에 나오는 자비스 같이 뭔가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면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델이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모델의 그 학습 파라미터에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보안 그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저는 이 챗GPT 같은 모델과 외부의 어떤 뭐 지식 그래프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챗GPT 같은 모델이랑 외부의 어떤 데이터를 인테그레이트 하는 어, 그런 쪽에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는 아직 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코멘트나 피드백들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그거는 문제라고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 조금 실은 저는 지금 그 반도체 설계 중에서 검증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GPT를 사용할 일을 좀 많이 적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진짜 찾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이 친구가 물어볼 때마다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별한 C쉘이라고 하는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분명히 위에 대화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어본 거랑 3일 전에 물어봤던 거랑 대답이 다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C쉘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뭐 전기공학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물어봐 줬을 때 그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잘해주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며칠 뒤에 또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다른 대답을 한다든지 뭔가 좀 핀트가 좀 어긋난 대답을 해줄 때가 좀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더 있으신가요? 석정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널리지 그래프로 LLM의 할루시네이션 문제 푸는 쪽으로 논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할 거 되게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긴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네 그 좀 울리는 것 같아서 혹시 괜찮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아, 네. 혹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에다가 자기 쿼리를 적재해서 한 번에 그쪽에다 보내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혹은 해결이 안 되나요? 아,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챗GPT한테 그러니까 질문을 물어볼 때 그 정보를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예를 들어서 그냥 텍스트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어, 좀 많은 한계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내일 시험이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면은 그게 오늘은 참인 정보인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거짓이 되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그 자연어로 그냥 저장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 외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장하는 식으로 하면은 뭔가 한계점들이 명확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냥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만약에 그 뭐 자기가 질문과 그 챗GPT가 했던 답이 있으면은 그거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특징만 좀 잘 뽑아가지고 계속 주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일단은 네 그런 생각만 있습니다. 부연은 잘 모르겠고. 근데 네, 그것도 좀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있으시면 또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이전에 공유를 해주신 내용들을 일단은 아직도 들고 와봤고요. 이제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현재 검증 설계 중에서 검증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회로를 만든다 혹은 어떤 식으로 논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쪽에 관한 회로도나 논리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막 좀 미래에는 이쪽 설계 쪽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제 설계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마냥 설계 지식 쌓는다라고 해가지고 소스 코딩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진전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던 AI 쪽이랑 결합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좀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유해줬던 내용에는 2년이 적혀 있긴 했지만 이제 스텝별로 나눠서 올해에는 이제 뭐 근간이 되는 설계도 그리고 하드웨어 레벨의 코딩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과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AI 쪽은 대부분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은 많이 있는데 내부에 있는 좀 심화된 로직들, 뭐 계산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심화된 로직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레벨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칩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덧셈, 곱셈 더 나가가지고 이집연산 뭐 32비트짜리 실수를, 뭐 32비트의 뭐 소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사이즈를 줄이는 추론, 이런 다양한 수학적 기법들을 최대한 이제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베릴로그라고 하는 하드웨어 언어로서 올해 안에 좀 간단하게는 엠리스트라고 하는 그 손글씨 데이터를 추론이 가능한 그런 화이로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이걸로 돈을 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어렵고요.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저보다 더 대단하신 그 석학분들께서 이런 엣지 컴퓨팅에 관한 것들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것, 이 칩이 그분들의 정확도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지식도를 좀 쌓아서 한 10년 후에는 뭐 검증뿐만 아니라 설계도 가능한 좀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 안에는 이 스텝 1을 좀 완료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코멘트나 더 하고자 하시는 얘기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웃기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이걸 배경하게 많이 주저하긴 한데 제가 수학 박사과정 시작하기 전에 뭐 했냐면요. FPGA 그 시뮬링크로 그거를 제가 하다가 그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배우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건 지장은 없겠다. 근데 이것만 할 것이냐 해서 난 수학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수학을 했었거든요. 그 원래 이제 저도 그 어떤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센서나 어떤 그 제네레이터 같은 거를 이제 일단 이제 만지는 엔지니어링 사실은 했었고요. 그 FPGA가 얼마나 장난 아닌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걸 들어봤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하기가 많이 껄끄러워지는 약간 그런 오브젝트인데, 근데 그 한국에서 이제 근래 잘 나가는 스타트업 중에서 그 리벨론인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시도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FPGA 안에다가 이런 걸 싣는 시도들을 그 되게 활달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뭐 저보다 이제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약간 먹고 사는 거에선 아무 지장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쪽 오브젝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코멘트 해주실 것들 있으시면 또 환영합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하나도 몰라서 그냥 궁금한 건데요. 그, GPU 연산하는 쿠다랑 뭐가 다른 거죠? 아, 저도 이제 쿠다랑 이런 쪽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일단은 컴퓨터라고 하는, 저희가 또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라고 할 때 뭔가 메모리 안에 차곡차곡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CPU에다가 집어넣어서 연산한 결과를 받고, 이런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들어가는 속도, CPU의 연산 속도라고 하는 이런 좀 물리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원래는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드웨어 레벨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 쉘로 알고 있는데, 이제 FPGA로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뭐 게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엔드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이진연산으로 할 수 있는 블록들을 나누고 이제 뭐 컴퓨터 조금 더 이제 로우 레벨로 들어가면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 저희가 이제 오버클럭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클럭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FERAM이라고 하는 좀 다른 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쪽 검증에서는 한 사이클이 대충 10나노세크 정도, 이제 1나노세크가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돼서 이 사이클이 한번 돌았을 때 뭐 저희가 블럭을 만약에 4개를 배치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4개의 블럭이 예를 들어서 연산을 4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는 쿠다가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저희가 로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FPGA나 이런 좀 칩 디자인을 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 쿠다라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레벨의 설계 언어를 가지고 그 내부의 회로나 로직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AI 추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곱셈 그리고 덧셈 나중에 가면 뭐 미분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거를 실은 이진전선으로 바꿔가지고 여러 개의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는 뭐 더하기, 곱하기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분 이런 걸 쓰면 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이진연산으로 바꿔가지고 덧셈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잡설이 길어졌지만 쿠다가 하는 일을 FPGA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로직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채팅에 올라와 있는 코멘트랑 일치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FPGA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연산에 최적화된 칩을 만든다라는 것들과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연산에 최적화된 논리를 만들고 이 논리를 그 칩에다 넣는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연산에 대한 논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원할 때마다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특정 연산에 최적화된 논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가 제가 이번 반년 동안 하고 싶은 스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상. 네,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반년 동안 함께 재밌게 하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통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된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저도 연구 비스무리한 걸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맨날 머릿속에만 있다가 영원히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이 뭐 신용평가 같은 걸, 그러니까 좀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에서 궁금해하는 게 어떤 고객이 뭐 신용 이게 체불을 할 확률이 얼마인가? 아니면 뭐 이 사람은 뭐 잘 갚을 확률이 얼마인가? 이제 이런 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예를 들어서 뭐 점수를 어떻게 하면 빠른 경로로 올릴 수 있을까가 굉장히 관심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신용 점수가 높든 말든 그 점수에 맞춰서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빚집어서 이자율을 낮게 받고 싶고, 아니면은 뭐 대출 금액을 높게 받고 싶다거나 이제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연구들이 그런 쪽의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어떤 만들어진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스코어를 점점 올리는 방향으로 자기의 이제 변수를, 인풋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뭐 투자를 잘하는 게 뭐 빚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로를 고객한테 제시를 해준다. 모델이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그런 약간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0.4인데 0.6까지 얼마의 기간 안에 도달하고 싶으면 어떤 변수를 얼만큼 올려야 하는가, 개인의 컨스트레인트에 맞춰서 이제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코멘트나 피드백 있으시면 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신용 점수를 개인별로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컨설팅 알고리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현재 생각한 거는 그 경로를 제시한다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 당연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그냥 연봉이 높아지고 이제 뭐 빚이 줄어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에 우리가 그거를 어느 것을 어느 에 얼마나 하냐 우리는 물론 다 같이 부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그 시장의 조그만 틈을 찾아서 어떻게든 더 쪼금이라도 1 점이라도 더 적은 노력으로 올리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런 경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개개인의 그 상황과 시간적 혹은 비용적 제약에 맞춰서 해서 그런 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가 최대가 1000 점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현재 점수에서 1000 점까지 향하는 경로가 직선은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로를 이제 최적으로 잘 구해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다들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블랙박스에 관한 부분을 뭐 싸이라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뭐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 네. 그 연관이 있는 게 굳이 따지자면은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자기가 가진 변수를 몇 가지 바꿔야지 이 상태가 바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계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카운터 팩추얼이라는 건 모델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것에 대한 경계 하는 한 포인트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한 포인트까지 보면은 여기까지 도달을 이제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게 평가가 바뀔 거야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건 수학적으로 0.5를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냥 최단 거리를 딱 잰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연구로서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이제 별로 좀 아리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XAI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구현하다면 결과적으로는 XAI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들 있으신가요? 네, 또 환영하고요. 네,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 발표, 네,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잠깐 그 조금만 해봤는데도 둘 다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아직 어떤 걸 할지는 아직 못 정한 상태고요. 첫 번째는 시계열 필터링에 들어가는 모델을 양자역학 쪽에 있는 좀 치환을 해가지고 퀀텀 필터링이라는 걸로 한번 해보면은 고전 시계열 필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 코드로서도 정리를 하고 정리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남을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봤는데 레퍼런스가 수학 뎁스가 너무 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게 일단 생각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의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컴퓨터 그래픽스에 이제 3D 모델링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작업자들이 그 3D 모델링을 한 땀 한 땀 제작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카메라로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서 그 만든 사진을 한 번에 3D 모델링화 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이제 모바일에서 바로 해가지고 자기만의 3D 오브젝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관련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미 관련된 앱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한 두 개, 그 유명한 건 크게 두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어, 한 앱은 이제 사진 촬영 한 번 하는데 1달러씩 받고 있고 한 앱은 뭐 자기만의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 엔진에 올릴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잘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런 이제 제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고 제가 앱에 대한 기술 뭐 이쪽도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거를 반년 내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는 아직 뭘 해야 될지를 구체화는 못 시키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선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시계열 분석은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오토리그레시브 무빙 에버리지 모델 그게 실수에서 마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죠. 뭐 금융이 됐든 뭐가 됐든 많지만 실제로 그 디테일들은 지금 이제 기하학적 통계 컨텐츠 진행된 거에 해당하는 정보 기하이고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어떤 문헌들 중에서 그 타임 시리즈 쪽 찾아보면 좀 정리들이 좀 되어 있고요. 아마리 선생님이 쓰신 책들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퀀텀 쪽으로 저한테는 사실 그냥 복수수로 바꾸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할 것들은 많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는 하면 되고 논문을 쓰려면 쓸 것들도 꽤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만 되어주면 오히려 그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뭐가 좋은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설득가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건 오히려 그건 오케이인데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수학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되게 구체적인 아이템들 중에서 왜 내가 굳이 퀀텀으로 세팅을 바꿔가야 되느냐가 있으면 어떤 그 의미 있는 부분들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나 컴퓨터 비전 쪽의 경우는 그 수학적인 게 지장 쪽에 굉장히 헤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긴 했는데 이번에 어떤 처음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근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제가 오히려 너무나 비수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완전히 초심자 모드에서 배우는 게 제 입장에서 이것들을 길게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앱 같은 것들 좀 감을 좀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오히려 제가 수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별게 아닐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제가 수학 사이드는 알겠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쪽은 그 수학적으로는 그 대수와 대수 기하에 해당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죠? 어떤 논문 쪽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뭐 프로덕트를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건지를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느 것들을 얻는 게 내가 어떤 배움이 됐든 아웃풋에 대해서 만족스러울 것이냐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들도 코멘트 해주실 것들 있으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1번은 그 아직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감을 제가 못 잡아가지고요. 그냥 해보면 재밌겠다 정도는 이제 그런 정도는 있는데 뭐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되는 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논문 쓰는 거 이상으로 뭘 만들고자 한다. 논문을 쓰려고 해도 필요합니다. 왜 하는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오히려 바꾸는 것 자체는 하면 되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저한테는 그게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왜 굳이 그렇게 풀어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복소수 위해서 제가 어떤 정보기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수학적으로는 많이 친숙하고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그냥 순수 수학적으로 어떤 논문 쓰시겠다고 그거라면 오케이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 염두에 두시는 거라면 그 필드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지식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오히려 설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네, 오히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듣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첫 시간을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더 얘기들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학적 코딩 참여하게 됐는데, 어, 일단 다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제일 뭔가 베이스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공학 전공이 아니라, 지금 의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요. 어, 계속 직문수, 스터디 하면서, 미적분학은 끝낸 상태고, 선형대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브하게, 어, 좀 이쪽 공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내년에 의공학 대학원 석사를 하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연구 주제부터 잡는 게 저는 좀 난관인 게, 일단 석사를 준비를 하려면은 논문을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환자를 보면서 좀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는 지점에서는 프로젝트 형태가 좀 더 주제를 잡기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은 어떤 주제를 할지가 가장 난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 공학적인 베이스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제를 잡는 게 일단 제일 난관일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제가 아이템을 말씀드리려는 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 필요 조건들을 정확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학하시는 거랑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가 되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도구적으로 내가 뭔가 시간을 들여서 익혀놓은 게 나중에 진학했을 때 두고두고 나한테 요긴한 방향으로 작은 문제를 정의해서 풀어보는 거가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구는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도구를 굳이 왜 배워야 되는지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시작하면 장난 아닌 건 너무나 이제 명확해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 충분히 이제 그 의미가 있는지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그리고 그걸 실제로 반년 안에 못 풀어도 됩니다. 이거는 사실 실패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배움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랬을 때 의공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길게 놓고 어떤 고민하는 게 좋느냐라는 게 있고, 어떤 제 개인의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수학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 지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박사 전연차 때 뭘 좀 해볼까요 하니까 그 풀면 그냥 거의 그냥 바로 하버드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문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풀라고. 그러니까 풀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풀면 끝인데 풀라고요? 그러니까 풀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분의 성품이랑 실력을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저 엿먹일 생각이 아닌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기가 차는 거죠.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 약간. 근데 당연히 박사 졸업할 때까지 못 풀었습니다. 못 풀었는데 진짜로 그 문제를 풀 생각으로 덤비긴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는 시점에서 지도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왜 시켰냐? 나한테. 뭐 왜 그러셨어요? 이거였죠. 근데 해주셨던 말씀이 그런 문제를 풀어야지 네가 어떤 수학자로서 비전이 있다.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난제가 있었던 거죠. 수학적으로 난제가 있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그거의 프로그레스를 만들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부분적인 프로그레스들로 어떤 논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치를 설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거 왜 풀어야 되는데라는 걸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못 풀어서 문제이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로 어떤 제한을 짓고 별로 무가치한 문제라는 것보다 누구나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맨땅에 헤딩하는 정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잘 안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가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특히 대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입장에서는 내가 특히 이제 의사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측면에서 나는 어떤 거에 가치들을 좀 느끼는지와 또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요긴한 도구들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문제를 정의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배울 때도 다 그런 과정들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계속 고민 나가면 감사합니다.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채널에 그 장영호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제 문제 정의하는 데 필요하다면 얘기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는, 저는 사실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특히 막, 이 문제가 중요해서 풀어야겠다, 약간 이런 거 같지는 않아서 좀 뭔가 그, 여기서 하는 게 성격이 맞나 싶긴 한데, 그냥 저는 이제, 어, 그, 이제 그 수학 채널에, 이 채널에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좀 이제 그런 거를 직접 이제 적용해 보면서 이제 더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논문도 써서 썼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그러면 할 말이 없기는 또 하고 사실은 좀 그냥 내가 재밌어서요. 약간 이 정도의 이유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일을 하,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특히 딥러닝에서 좀 이제 여기서 배웠던 어떤 리만 기하를 적용해서 이제 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를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거를 좀 고민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대답해 주신 거는 거의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입니다. 왜 하느냐? 재밌으니까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현실 세계에 쓸모 있으니까 해야 된다면 수학 문제들 할 수 있는 99%는 그냥 거의 쓰레기거든요. 아무짝에도 현실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그냥 두 가지 가치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도움이 돼 이런 어떤 그게 꼭 어떤 맞는 정서나 가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개인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더 제 개인적으로 또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여하고자 하는 가치는 수학과 어떻게 보면 공학을 연결 지어주는 그런 어떤 이제 브릿지들 역할들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따지면 개발자 수요도 부족하지만 수학을 이해하는 이런 수요들은 지금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쪽이 이제 다 굉장히 헤비한 것도 맞는데 그 중간에서 어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커리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길목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만 해도 의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처럼 그리고 이런 수요들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수학과 공학을 연결하는 그런 수요들도 늘어나야 되는데 가장 제 생각에 해보기 좋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공간 세팅에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을 정말로 이 알고리즘들을 리니어 매니폴드 세팅으로 옮겨가지고 이걸 요긴하다는 거를 저쪽 필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코딩 레벨에서는 거의 수식 조금 고치는 레벨에 사실은 지나지 않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실제로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이건 저는 굉장히 해야 되는 설득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 어떤 개인의 포트폴리오로서 준비하시는 거라면 그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사실 저는 여겨지고요. 네, 그런 것들 정의하셔가지고 하시는 거라면 이 지금 성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하고자 하시는 말 더 있으시면 또 듣겠습니다. 네, 내가 이 수학적 코딩 시간을 통해서 하는 바는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거를 좀 성능을 높여보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뭐 대학원 졸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수익률과 분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인공지능 트랜스포머 모델을 써서 하면은 뭐 수익률이나
그뭐 최대 낙폭 같은 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을 하긴 했는데, 연임 수업을 하셨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하이퍼볼릭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해 조금이라도 더 성능을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인 뭐 바탕이나 배경을 다 이해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프로젝트에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수학적인 거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 해보시면서 그냥 이런 수식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오히려 직접 해보시고 만약에 디스커션 할 것들 있으면 가져오시면 그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 다 적용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성격들 환영합니다. 네, 혹시 그 몇 분들 더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컴퓨터 비전에서 수학이 좀 헤비하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컴퓨터 비전과 컴퓨터 그래픽스는 기본적으로 대수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수 분야고요. 아까 나온 카메라 얘기도 정확하게 사형기하, 그 사형기하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는 대수기하의 한 분야, 핵심적인 분야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대수기하나 대수를 공부하는 거는 학부 수학의 수준을 꾸준히 이거 월등하게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모나 컴퓨터 비전이나 컴퓨터 그래픽스 쪽은 수학 교수님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이나 특허를 쓰는 형태로 일단은 아이디어들을 잡아두고 거기서 이제 구현은 이게 아이디어 concrete하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공부하는 것들은 그 어떤 소위 이제 이공계에서 배우는 어떤 리니어 알제브라나 캘큘러스 레벨을 아득하게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박사 정도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배경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계속 가르치려고 애를 쓰냐면 그거를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스나 컴퓨터 비전 쪽에 해당하는 수학들이 그런 배경들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논문을 읽고 논문을 쓰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는 전공법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전공법으로 공부를 하면 보통 시간이 짧게 잡으면 8년이 걸립니다. 아주 짧게 잡으면 8년이 걸립니다. 이 8년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냐? 실제로 논문 딱 첫 편을 쓰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학원 시작하고 옵니다. 8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순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탑다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대수기하를 작년이랑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석사 이상의 어떤 이제 성숙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 시간들을 기회들을 주는데 대부분 통과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들을 통과할 수 있으면 경쟁력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그 생길 실패의 경우를 점찍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대부분 그냥 안 할 겁니다. 네, 그게 이유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학원 생활할 때, 박사과정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 필요 없고요. 그냥 안 됩니다. 그게 실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로. 애매하고요. 하기 어렵고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배우시면 좋겠냐면 내가 이걸 꾸준히 하는 그 구조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쉽지 않고 에너지 없고 시간 없고 안 해야 되는 오만 가지 이유가 있고 막상 또 바빠지고 온갖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어떤 정해한 것들을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그냥 거기서 그리고 막상 내가 한 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가 멋지게 나누고 싶은 나의 그 모습이 있는데 안 그래요. 실제로 나오면. 근데 거기서 어떤 구겨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멋진 이 많은 거를 아는 나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뭔가 적어도 전날 굴러보시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게 할 만하면 그게 어떤 개인 사업이 됐든 어떤 개인 연구가 됐든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훈련으로서 이 시간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내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 때 이거를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할 때도 내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자신감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본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밑바닥에서 굴을 생각하니까 마지막 얘기로 또 인생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살아야지 어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